안녕하세요. 특집으로 마련한 최욱의 파워 인터뷰. 이재영 증평군수님 집무실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민선 6기 증평군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군정 계획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존경하는 HCN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우리 존경하는 증평 군민 여러분, 증평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민선 6기 거의 막바지를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동안 증평으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을 이뤄냈고 또 기반을 닦은 그러한 민선 6기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욱 중요한 일들이 남아있는데 우리 HCN 시청자 여러분, 특히 오늘 존경하는 증평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많은 성원과 응원 그리고 힘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중요한 일이 남아있으니까 더욱더 많은 응원 부탁 올리겠습니다. 네. 자, 증평군이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포츠 메카에서 또 스마트팜서부터 아주 집값도 많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만큼 우리 군수님께서 군정을 굉장히 잘 이끌고 계시다는 반증일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우리 외모로 평가를 하면 우리 증평 군수님의 그 외모 면에서는 총리감 이상이 아닌가. 그 정도로 그 후덕함. 그래도 많은 덕을 보고 계시죠?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그게 사람의 첫인상이라는 건 또 우리 군수님의 인자한 모습이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제가 많은 분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예. 우리 군수님한테 제가 한번 립 서비스로 한번 얘기 드리는 겁니다. 더욱 노력해야죠. 네. 네. 자, 이제 증평군의 이제 그동안의 사업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평군의 이제 올해 과제였던 윤모 아파트 정비가 최근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증평군의 정말 오래된 수건 사업이었고 충북도에 어떻게 보면 빨리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 큰 성과를 얻게 됐어요. 이번 성과가 갖는 의미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가장 중심이 됐던 그런 부분을 사람들의 이미지를 계속 실추시키는 그러한 건물로 아주 오명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사람들은 도깨비 아파트, 심지어 어느 지역에는 정신병원, 어느 지역에는 윤모 아파트 이럴 정도로. 근데 또 특이한 건 여기에 사람이 또 거주하고 있다는 게 더 놀라운 사실이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사시는 것도 빨리 해결해야 되고 또 지역으로서는 환경을 빨리 바꿔내야 되는 것. 그렇죠. 이거 더 중요한 겁니다. 또 왜 농촌이 계속 저렇게 쓰다 마는 또는 공사를 하다가 마는 이런 건물들을 방치해 놔야만 되는지, 빈집도 마찬가지고 이거 빨리 정비를 해야 되겠는데, 이걸 제일 중요한 의미는 저는 정부 사업으로 이것을 정비한다는 거. 그렇죠.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산이 국가 정비, 그렇습니다. 국가 예산이 들어가니까. 또 사업도. 그렇죠. 이거는 민간이 소유하고 있었던 민간 자본이 들어간 건물을 공사가 중단되어서 흉물이 되었다고 정부가 사실 철거하는 거는 극히 드문 예거든요. 드물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것을 이뤄냈다는데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또 하나는 증평군의 이미지가 이제는 완전히 바뀔 수 있는, 더군다나 그 지역이 아주 관문입니다. 그렇죠. 도로 바로 옆이니까. 바로 옆에 또 사람들이 굉장히 왕래가 잦은 그런 지역이어서 이것이 철거됨으로써 이제 증평군은 아마도 낡은 또 이런 아주 흉패한 이러한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찌됐든 그동안 저기 한 뭐 20년 이상 됐죠? 30년 정도 30년 된 겁니다. 됐죠. 29년 정확히. 네. 그동안에 어느 누구도 못했던 것을 우리 군수님이 또 했다는 거. 아 이게 이게 사실은 또 큰 성과가 아닌가.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과이기도 하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아, 그럼요. 과정입니다. 네네. 저게 이제 민간이 소유한 그런 자본을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거주하시는 분도 네, 있고. 채권 채무도 복잡하고 거기에 또 유치권도 행사되어 네네네. 있고 근저당도 설정되어 네네. 있고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하는 방법은 유일한 것은 이걸 강제로 우리가 수용권을 가져가는 것 이거 말고는 없는데 그렇죠. 이 건물이 또 그거 말고 없는 것 또 하나는 만약에 우리 안전 진단을 해서 D등급 이하가 나오면 그럼요. 그럼 위험 건물로 저희가 철거할 수 있는데 이 건물은 또 희한하게도 C등급 이하가 안 나와요. 아주 튼튼하게 졌나 네, 보네요. 튼튼하게 잘 졌나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네. 국토부의 아마 거의 마지막 그 우리 수용권을 가질 수 있는 사업 중에 선도 사업이라고 이게 있는데 9차례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예. 이 마지막 기회를 저희가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선도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이제 선정이 되어서 수용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 네. 수용권을 확보했더라도 그 이외에 저희가 또 예산을 드려야 되는 문제가 그렇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예, 저게 아무리 오래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저희가 꽤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농림부 사업 중에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게 아마 아파트 같은 건물을 재생하는 이런 사업으로는 아직까지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죠. 선정된. 저희가 처음 된 건데 아무튼 그 농림부에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논리를 받아주었고요. 저희들은 이런 거죠. 매 농촌이 계속해서 그렇게 농촌의 농민들은 계속 도시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도시 하면 깨끗하고 문화적 혜택을 받는데 농촌의 농민들은 문화적 혜택도 덜하고 도시보다도 덜 깨끗한 이런 곳에서 살아야만 된다는 이거는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농민들도 도시와 같은 혜택, 농민들에게도 도시와 같은 문화적 혜택을 주자. 이 사업을 우리 농촌공간정비 사업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고 이런 것들이 잘 받아들여지고 또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이번에 농촌공간정비 사업으로 완벽하게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파트는 이제 그 정부 사업으로 정비를 하는 재생이 되는 그 기회를 맞은 거죠. 그렇죠. 네. 증평 군민들의 경사네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30년 가까이 애물단지였죠. 예. 사실 저거 뭐 큰 도로에서 모든 사람이 지나가면서 저긴 뭐야 다 이렇게 물어본 데였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바로 길 가까이에 네네네. 보이니까. 네. 어쨌든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모 아파트 철거 이유가 또 궁금합니다. 어떤 도시 분위기나 또 우리 증평께서 우리 군수님이 디자인하고 심층적으로 준비하시는 계획이 많으실 텐데 어떤 분위기로 바뀔 것인지 또 주민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가 또 궁금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정부의 이제 공모사업에서 이제 선정이 네. 되었으니까 네. 이거 이제 기본 계획을 저희가 다시 만듭니다. 그렇죠. 철거는 어떻게 하고 그 공간을 어떻게 공원은 어떻게 또 주거시설은 어떻게 또 문화시설은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기본 계획을 만들면 여기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네네. 그럼 내년 상반기 정도에 실행 계획을 하면서 보상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상을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것도 한 6개월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보상이 끝나게 되면 2026년도 말에서 2027년도 상반기 정도 상반기에서 또 전반기 정도 한 2027년도 3월 정도가 되면 네. 철거를 시작하는 이제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시작해서 철거가 되면 그 후에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저희가 이제 공원 만들고 그다음에 문화시설 만들고 또 커뮤니티 시설 만들고 또 거기에 기숙사 또는 우리 주거시설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이제 보금자리 주택처럼 청년들이 기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완벽하게 재생을 시켜 놓는 겁니다. 저희가 증평군의 비전이
스마트하고 컴팩트한 네. 그러한 미래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사실 유모 아파트가 상당히 걸림돌이 됐었죠. 그렇죠. 저 공간이 이제 완벽하게 재생이 되게 되면 이제 증평은 완벽한 이제 스마트 도시로 조금 한 발 더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공간적으로 계획했던 그런 사업들이 하나하나가 이제 그림이 그려져 가는 거죠. 맞춰져 가는 건데 산업적으로 그림 그렸던 지역은 산업적으로 클러스터가 돼서 네. 거기에서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해내고 또 문화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그런 문화와 정체성을 바탕으로 해서 증평군이 조금 애석하게도 사람들이 이제 군대인 지가 22년 됐으니까 네네. 그 역사적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도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근데 증평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역사적 문화, 유산, 유물,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제대로 역사 근대 문화거리 같은 거 이런 거 재현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접근성도 좋은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든 오기 편하고 그렇게 되면 증평구는 이제 지금보다 훨씬 더 공간적으로 확실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증평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완벽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과 후가 완벽하게 대비되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무에서 유로 넘어가는 그 단계를 네. 저희가 지금 이어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증평은 이제 돌봄도시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아주 복지정책이 탁월하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증평형 돌봄 모델, 많은 지자체의 어떤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돌봄 모델의 핵심 가치와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이제 돌봄을 시작한 지 이제 3년 됐고요. 네네. 전국에서 유일하게 돌봄으로 과를 만드는 그런 지자체입니다. 네. 이거 이제 3년 동안 해보니까 처음에는 돌봄이 단순 서비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돌봄은 가족 또 관계 있는 사람들만의 전유물 네.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보니까 돌봄이 경제로서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고요. 또 지역을 성장시키는데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책이 돌봄입니다. 네네. 무슨 얘기냐면 돌봄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돌봄이들 네. 또 아이돌봄이들을 교육시키는 교육기관들 또 그런 교육을 만들어내는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들 네. 또 뭐 당연히 장난감 만드는 이런 산업 또 여러 가지 제조업 거기에 더해서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또 필요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돌봄과 관련된 인프라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갖춰지면 이게 돌봄 경제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죽하면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ILO 세계 노동기구에서 아예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돌봄이 경제로 개발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그보다 30% 더 크더라.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가 요양보호사나 그렇죠. 이런 돌봄과 관련된 그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양성은 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도 굉장히 부족한 아이, 실정입니다.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돌봄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지역을 키워내는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이슈 이것이 돌봄이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돌봄을요 이제는 이 돌봄의 가치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공간과 시설과 인프라를 만들고 여기를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끌어와서 돌봐주는 걸로 했는데 저희들은 돌봄 대상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겠다. 직접. 그렇죠.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어르신들이 집에 있으면 집에서 밖으로 나오면 밖에서 또 실내로 들어가면 실내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유휴 공간을 전체를 다 돌봄과 관련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작은 도서관도 굉장히 많은데요. 14곳이나 되는데 네. 8곳을 다 우리 돌봄 나우터로 만들었고요. 심지어 군청 1층 현관 노비를 다른 지역은 다 농산물, 특산물, 공산품 전시장을 만들었는데 저희는 돌봄 나눔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민원을 보러 오든 아니면 시내에 와서
뭐 여러 가지 볼일을 볼 때 아이들을 또 어르신들도 여기 잠깐 계시게 하고 맡겨놓고 하면 저희들이 24시간 돌봐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예. 또 아이 돌보기 선생님들이 없으면 그 한라인 이제 전화기만 들면 5분 내로 돌보기들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돌봐주고요. 야간에는 우리 당직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봐주고 야. 이렇게 해서 어느 곳이나 또 학교에서 파해서 학원 가는 시간이 30분, 40분씩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네. 이 시간 동안 아이들이 어디 가 있을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학교 앞에 빈집을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봄 공간으로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거든요.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이게 되면 그 아이들은 이제 거기 와서 잠을 자든 놀든 아니면 책을 보든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하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돌봄 대상이 있는 곳에서 돌봄이 시작되는 이러한 지역을 만들 거고요. 그 돌봄도 그냥 이렇게 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놀고 싶으면 놀고 책을 보고 싶으면 책을 보고 나 프로그램으로 뭐 좀 하고 싶다. 그거 프로그램 엮어주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돌봄 수요자가 필요한 돌봄을 해주는 이러한 그 돌봄으로 만들 겁니다. 이거는 아마도 그렇게 되면 돌봄이라는 것은요. 네. 이제는 우리 행정기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가장 상위에 있는 그래서 필요한 누구나 뭐 주거가 됐든 의료가 됐든 뭐 복지가 됐든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이것의 가장 첫 번째가 돌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어르신들은요 이제 이제 저희들은 사시는 곳에서 정든 지역에서 태어나신 곳에서 내가 어떤 인연이 됐든 사시는 그 지역에서 즐겁게 계속 생활을 하시다가 그 지역에서 그 장소에서 생을 마감하시라. 이것이 저희들 기본 모토입니다. 노인복지에. 그래서 아예 우리나라의 이 복지가 가장 문제가 신청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아는 사람만 찾아 먹는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아예 마을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를 채용을 해서 네. 아예 마을에다 상주를 시킵니다. 출근과 퇴근을 아예 마을로 해요. 네. 8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시범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어서 5명의 사회복지사를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회복지사는 요양보호사를 겸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채용을 했고요. 간호사는 우리 보건소에 있는 간호 인력을 활용해서 네. 이분들은 아침 9시에 그 동네 온마을 돌봄센터로 출근을 하면 바로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건강 체크하시고. 네, 1대1로. 오늘은 뭐 드셨습니까? 어떻게 몇 시에 일어나셨는지, 활동을 얼마나 하셨는지, 할 거인지, 뭘 하실 건지 다 체크를 합니다. 아프신 데는 없는지. 또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이걸 체크하고서 그걸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점검 회의를 할 때 다 네. 우리 저 그래프를 만들어서 이 어르신은 운동을 조금 더 권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우리 빨래를 더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걸 해드려죠. 보니까 요양 등급에 5등급까지는 가능한데 모르셔서 신청을 안 하셨으니 내가 대신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한테 종이 없고 그걸 해서 요양보호 등급을 받아서 여러 가지 그 혜택을 보실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걸 합니다. 저희가 재가 돌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데 의료와 관련돼서도 재가 의료를 저희는 실천을 하려고 네.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제도가 허용이 돼 있는데 네.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어렵습니다. 네. 상간, 도서, 벽지, 오지가 아니면 예. 저희도 병원이 꽤 많은데 네. 재택 의료를 한번 저기 우리 의사협회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내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시간을 내서 마을로 간다는 건 사실 않죠.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안 되고요. 네네. 또 재능기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모 교수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재능기부 얘기를 하셔서 요청을 드렸더니 재능기부의 한계가 있습니다. 네. 혹시나 잘못 판단돼서 오진 뭐 이런 걸로 더 병이 키워지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의료와 관련돼서는 제가 제도적으로 건의를 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화상 뭐 이런 것도 잘 돼 있는데 네네네. 그 시스템 도입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또 그래서 이제 제가 의료만 완벽하게 되면 굉장히 또 편리한 그래서 집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증평형 돌봄은요 그냥 말로 그냥 돌봄이 아니라 완벽하게 실행력을 가지고 있는 또 그것도 완벽하게 돌봄 대상이 되는 이분들 중심에서 풀어나가는 이것이 저희 돌봄의 가장 상위에 있는 가치입니다. 지금 군수님이 그 돌봄 시스템을 저한테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많은 그 자치단체장 뭐 정치인들하고 그동안 뭐 한 수백 차례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군수님을 얘기 들으면서 제가 이 두 가지 놀란 점이 이거는 선진국형 돌봄 시스템을 이 작은 군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놀랐고 두 번째는 섬세한 그 증평군의 섬세한 이런 복지 정책에 놀랐고 마지막으로 이런 정책은 군에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국가 정책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고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증평군이 잘 사는 도시 행복한 도시라는 소리가 들리는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군수한테 상을 준 겁니다. 상장 받으셨네요. 이게 2024년 5월 8일 어버이날 아버지상이라고 해서 지인까지 만들어서 이제 가장 소중한 표창입니다. 보시면 여기 저는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 제가 우리 지역의 좀 아이들 시각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나 했는데 전 깜짝 놀란 게 저희가 사실은 여름철에 아이들을 위해서 물놀이장을 개장을 꽤 오랫동안 해왔는데 저희는 참 만족스러운 물놀이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같은 장소에서 같은 규모로 개장을 했더니 아이들 눈에는 언제까지 똑같은 물놀이장으로 자기들을 이거 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바로 내년도에는 더욱 규모도 확대하고 컨셉도 바꿉니다. 해서 물놀이장을 완전히 바꿔놓고 보면 탈의실도 불편하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오신 분들이 쉴 곳이 필요한데 그런 것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아주 리얼하게 썼어요. 제가 이걸 계속 보면서 반성합니다. 반성. 왜 우리 시각에서만 바라다 봤나. 이게 굉장히 너무 이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이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하고 이제 대화를 할 때 그냥 한번 그냥 얘기하면 내가 잊어버릴 수 있으니 한번 적어봐 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다보는 우리 군에 또 군수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나와주니까 저는 더 열심히 이분들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진짜로 국민이 중심에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집무실에 들어올 때마다 늘 하고 있죠. 이번에는 기업 투자 유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증평 역시 또 기업 투자 유치 산업단지에 또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증평의 산업단지 산업 전략, 미래 성장 동력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자 어떤 방향으로 설정하고 계시고 있는지요? 이게 이제 저희가 조금 놓치는 부분이 네. 기업을 유치하면 공장이 쓰고 그러면 일자리가 창출돼서 지역이 도움을 받는다. 이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요. 그거 가지고서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산업은요. 경제는 생태계가 완벽하게 맞물려줘야지 이게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기업이 들어오면 기업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뭐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 뭐 기초 연구가 됐든 응용 연구가 됐든 또 이걸 시제품을 만들어내든 완제품을 만들어내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설립이 되어 있고 이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야 되는 거죠. 기업들이 가장 그 지역을 선호하는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물류. 이건 뭐 저희는 들으셨지만 네. 비행기 소리가 계속 들리잖아요. 그렇죠. 청주공항이 여기서 7분 거리입니다. 네네. 만약에 청주공항이 물류 거점 공항으로 그렇죠. 된다면 가장 큰 배후 지역은 증평입니다. 증평이죠.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물류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그래서 4산업단지는 물류가 완벽한 지역으로 지금 그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야. 그래서 내가 제품을 포장을 해 놓은 그 순간 이것을 어느 경로를 통하여 우리 공항으로 보내면 바로 선적이 돼서 갈까. 만약에 시간이 지체되면 다른 쪽에는 항구는 또 있을지 네. 이런 거 해서 완벽하게 스마트한 그런 공업단지를 만들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물류는 뭐 저희들이 더 말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정주 여건. 이거는 굉장히 기업이 일자리와 관련돼서 근로자를 모집할 때 최고의 중요하죠. 가치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증평 지역은 지금 어느 지역으로든 접근하기 좋고요. 또 여러 가지 거주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고 또 문화 시설도 또 인근에 우리 청주시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 청주시를 저는 우리 증평의 인공 도시라고 위성 도시. 위성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용을 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렇게 해서 우리 정주 여건 완벽하죠. 그다음에 인력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기업이 들어오려면. 근데 인력은요. 저희가 여기 우리 증평으로부터 30분 내에 있는 청주대, 우리 충북대, 네. 심지어 교원대, 서원대까지도 MOU 다 해서 네. 우리가 만약에 인력을 필요로 한다면 바로 즉시 공급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인력도 완벽하게 저희가 제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물류와 정주 여건과 인력이 완벽한 지역입니다. 또 더 장점은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갖출 수가 없으니까 아까 네. 말씀드렸던 연구개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인근에 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네. 그다음에 생명과학연구원, 네. 또 우리 K바이오, 또 뭐 우리 테크노파크 네. 아주 많은 그런 시설들과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MO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 그러면 저희가 굳이 안 갖춰놔도 되는데 또 일정 부분 필요한 건 갖춰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를 저희가 지금 실설계에서 찾고 바로 할 건데 이것을 통하여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고 또 우리 교통대 우리 증평 캠퍼스에 4D 바이오 소재 산업화 센터라는 것을 건축을 해서 여기에는 시설까지 아주 갖춰놨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오 소재와 관련돼서 연구를 하든 아니면 생산품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거점 역할을 하게 이렇게 해서 이런 산업 생태계를 갖춰놓게 되면 그러면 경제는 완벽하게 성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기업 유치에만 몰두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얘기죠. 네. 기업들도 오려고 해도 그런 삼박자가 맞지 않으면 그렇죠. 굉장히 어렵죠. 맞습니다. 네, 저희는 그런 것들은 이제 미리미리 같이 놓으려고 그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것도 그림을 만들어 놓고 인근에 있는 학교, 어떤 연구소 이런 데와 MOU 맺고 이렇게 해서 산업적으로 만들어 가는데 역시나 또 중요한 거는 그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렇죠. 3산업단지를 우리가 송정리에 도안 여기에 이미 2년도 안 된 사이에 지금 지정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겁니다. 빠른 거네요. 예. 그래서 지정물 조사하게 되면 내년도에 이제 보상하고 바로 착공하는데 또 우리 용광리의 4산업단지를 여기를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물류 그 공업단지를 만들어서 아주 두 개의 성장 축을 아주 제대로 된 클러스터를 만들어낼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산업은 어차피 저희가 바이오와 반도체와 2차 전지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바이오와 반도체 2차 전지를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저희들은 저희 지역에 맞는 특화된 이 분야로 갈 겁니다. 아마도 저는 증평이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건 완벽하게 맞습니다. 물류와 인력과 정주 여건이 완벽하고 여기에 생태계가 제대로만 구축되어 있으면 그러면 기업 활동은 최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전략적으로 끌어가주게 되면 저희 지역은 뭐 지금도 1인당 GRDP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아주 좀 조금 더 차원 다르게 그냥 기업 유치에만 이것이 아니라 기업을 유치하되 이분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이것을 지원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그런 지역을 만들어낼 겁니다. 네. 우리 기업에 대한 어떤 그 전략, 또 유치 전략,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이 이쪽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어떤 정주 여건 또 말씀 많이 들었는데 또 지금 가장 또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지역 경제가 어렵고 사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지역 소상공인들의 좀 어려움 이런 부분도 우리 자치단체장들이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상권,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어떤 이런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나가서 우리 저 소상공인들을 만나보면 네. 코로나 때보다도 더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세요. 네. 아,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소비가 줄고 그러면서 매출이 또 따라서 줄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데 어느 순간 이걸 한번 강제적으로 끊어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 달에 민생안전지원금을 저희가 독자적으로 국가와는 별개로 1인당 10만 원씩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9월 말에 모두 다 소진이 됐는데 네. 100% 다 쓰셨는데 3개월 동안 우리 지역에서 10만 원을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해드렸더니 이걸로 지역의 음식점, 그다음에 뭐 편의점, 또 학원, 또 옷가게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강제적으로 저희가 쓸 수 있도록 했으니까 지역상품권으로 그렇게 해서 10만 원을 지원해 드려서 이것을 이제 이런 게 있죠. 내가 예상치 않은 돈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쓸 것이냐, 이런 걸 조사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강제로 쓰게만 한다면 그러면 저축할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돈이 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경제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민생안전지원금을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참 다행인 것이 그렇게 하고서 바로 이때여서 소비 쿠폰이 또 발행이 됐습니다. 정부에서. 네. 이게 이때여서 또 다시 소비가 이루어지니까 이건 금액이 조금 더 크거든요. 네. 18만 원에서 48만 원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이걸로 해서 조금 더 소비가 늘어나지고요. 또 지금 마지막 이제 소비 쿠폰이 또 들어갑니다. 네. 10만 원씩. 요게 또 3개월을 또 연장해 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민생안전지원금, 소비 쿠폰 2차례 이걸로 지역의 상권은 어느 정도 상당히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2차 보전, 또 이자 지원해 주는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융자 이런 걸로 우리 지원을 해드리는데 그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게 네. 우선 소비가 안 되는 그렇죠. 또 어찌 보면 전통 시장을 좀 와줘야 되는데 오질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장뜰 전통 그 시장을 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네. 저희가 농촌 공간 정비 사업에 네. 포함이 돼서 네. 그 일정 구간을 아예 저희가 매입을 해서 네. 이걸 리모델링을 통하여 거기서 여러 가지 즐기고 먹고 또 좀 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내서 지금 우리 장뜰 시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먹을 수 있는 편하게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이런 거와 주차장도 조금 더 넓혀주고 이걸 저희가 해낼 겁니다. 이렇게 해서
누구나 와서 사서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내서 좀 의도적으로 네. 우리 사람들을 그쪽으로 모으는 이런 역할도 할 생각으로 있고 이미 그건 우리 농림부 농촌공간정비 사업에 포함이 돼서 네. 지금 이제 보상 좀 있으면 들어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증평군 하면 대표적인 도농복합 도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 발전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최근에 이제 증평형 농촌 혁신 모델을 발표를 하셨고, 또 북부권 스마트팜 단지와 남부권 농산물 유통단지, 유통타운 요거에 대한 계획도 발표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략 그리고 어떤 효과가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농촌이 당면한 문제는요. 네. 생산과 유통이 하나로 묶어져 간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농민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생산을 해내서 판매하고 유통하는 것까지 다 전담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죠. 마케팅도 어렵고 또 1대1로 상대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는 농민들께서 생산만 해 주시면 이것을 저희와 농협이 어떤 형태가 됐든 저희가 매입을 해서 이 농산물을 가공하고 포장하고 유통하고 마케팅하는 거는 저희가 해자. 그래서 유통과 생산을 분리.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네. 농산물 가공센터하고 유통지원센터를 지금 12월이면 이제 완공됩니다. 아, 그래요? 거의 이제 70% 공정률이 왔으니까 네. 여기에서 농산물을 다 매입을 해서 여기에서 판매하고 유통하고 가공하는 이런 일들을 해서 분리를 하게 되면 농민들께서는 아무 걱정 없이 농사만 지시면 되는 이런 거죠. 그러면 농민들은 농사 짓고 유통과 네. 판매는 농업기술 우리가 농업하고 기술센터에서 예. 하고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분리해서 가자. 이것이 저 처음부터 농업을 끌어가는 방향이었고요. 이제 하나하나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농촌이 굉장히 이제 그 어르신들로 고령화가 많이 이루어져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지금도 굉장히 그 수발화가 벼가 네. 많이 생기는데 네. 이 지상이 이상해져서 이러한 지상 이온 변화를 어떻게든지 이걸 좀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는 정밀농업, ICT와 여러 가지 스마트한 또 IC 기술을 접목해서 한 스마트 영농 이것을 완벽하게 가져가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이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스마트팜을 그냥 단순히 스마트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마트팜 단지 옆에 버티컬팜, 수직농업으로 증평이 상대적으로 농지의 면적이 좀 다른 데보다는 굉장히 작으니까 네. 이 농지 면적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수직농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1000평에서 만약에 뭐 1톤이 나오면 그걸 수직으로 10단을 쌓아 올리면 1톤이 아니라 10톤이 나오는 거고 네. 20단을 쌓아 올리면 20톤이 나오니까 이러한 수직농업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농지의 규모를 벗어나고 기상이온을 완벽하게 우리가 잡아내는 이러한 스마트팜을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은 대부분이 스마트팜을 조성을 하고 거기서 뭐 생산하고 판매하고 이런 쪽으로 하는데 저희는 그거보다는 일정 부분 파일럿 스마트팜은 그런 연구를 하고 이것을 마을별로 스마트팜을 하나씩 조성을 해서 공유 스마트팜으로 갈 겁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마을별로 스마트팜을 하나씩 조성을 하고 여기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우리 파일럿 스마트팜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익혀서 아예 지역에 정착을 하고 네.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스마트팜을 영위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일정 부분을 마을로 돌려주는 이러한 공유 모델의 스마트팜을 가져갈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게 되면 스마트 영농은 확실하게 가져가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혁신 모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벨풀에 올라가는 좌우측으로 네. 스마트팜 단지를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는 관광과도 맞물리는 그래서 벨프레에 오는 관광객들이 반드시 우리 스마트팜이나 스마트 영농 그 장을 와서 체험하고 체류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뭐 식사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내서 어찌 보면 관광 산업으로도 좀 우리가 육성을 해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노지에서 네.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농사 짓는 거는요. 그렇죠. 이제는 굉장히 어렵다고 볼 네, 수밖에 네, 없고요. 네. 이것을 그래서 마을별로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영농을 대체해내는 것. 이것은 이제 절대적인 과업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들 이거 이겨낼 수 없습니다. 네. 증평이 참 독특한 지역이라서 다른 지역은 지금 우리 3개월짜리 인력을 외국에서 들여와서 쓰고 있는데 저희 증평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아예 농가에 7만 5천 원씩을 아예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가령 뭐 10만 원, 15만 원 인건비가 들어가면 나머지는 우리 농민들이 부담을 하고 그 7만 5천 원은 저희와 농협이 5대5로 지원을 해드려서 부담을 덜어드리는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식으로 기존의 영농은 기존의 영농대로 도와드리고 또 스마트팜은 스마트팜대로 육성을 해서 네. 완벽하게 신구가 조화되는 이런 영농 지역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제 저희가 말씀해서 드렸던 혁신 모델 중에 하나고요. 네. 그걸 공간으로 이뤄내겠다 해서 농촌 공간 정비 사업, 농촌 협약 이런 농림부 모델을 한 600억 넘는 예산을 저희가 짜서 네. 포함시켜서 거기에 국비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고 이걸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시간이 너무 좀 모자랄 정도로 많은 얘기를 지금 나눠봤는데요. 우리 군수님 이제 증평군이 이렇게 발전을 거듭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증평군민이 몇 명이죠? 인구가? 37,141명. 시승격에 대해서 또 얘기도 나오죠.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군수님의 생각, 네. 뭐 통합을 위한 시승격이 필요한지, 독자적인 시승격이 필요한지 이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증평군은요. 네.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 단지를 꽤 많은 곳을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어느 지역은 이미 업체가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여러 가지 조율하고 있는 과정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완벽하게 만약에 조성이 되어진다면 네. 그렇게 되면 인구가 저희들 무난히 이제 그 시승격 요건을 넘어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증평 같은 경우에는 도시와 농촌이 복합되어 있는 그렇죠. 형태니까 또 청주와 인접되어 예, 있고. 그래서 독자적으로 시가 돼야죠. 저희가 뭐 어디 통합을 뭐 하거나 이건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읍이 군으로 승격을 돼서 이미 독립된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22년 된 아주 독특한 형태의 우리 자치단체입니다. 네. 이 자치단체가 또 어디와 통합을 해서 커간다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고요. 조금 그렇군요. 더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갖춰놓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어떤 그 물리적으로 통합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저희는 이런 거죠. 증평은요. 다른 지역하고 좀 독특해서 네. 저희 지역에서 생활하는 생활권이 잘 아시지만 우리 북이 네. 분들은 다 여기서 생활을 그렇죠. 하시고요. 맞습니다. 우리 초평 분들 네. 또 그다음에 내수 원남, 분들. 네, 내수, 네. 원남, 그다음에 청안, 네, 네. 사리 네. 이분들은 지금 뭐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마음적으로는 다 증평 국민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희는 똑같은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국민들하고 네. 우리 뭐 도서관 이용하시는 것도 그대로, 우리 심지어 수영장 이용하시는 것도 그대로 똑같이 해드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음에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네. 만약에 그 실질적으로 생활권 중심으로 편제가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증평으로? 편성이 될 것이다. 증평으로. 그렇죠. 네,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우선은 시는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러니까요. 미래에 이거 보면 뭐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반 시보다 더 많이 앞서가는 정책을 하고 있으니 네. 제가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또 도시화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요. 83.9%니까 네. 도내에서 세 번째.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내년 되면 이제 지방선거. 예. 우리 뭐 이제 군수님 당연히 또 이제 재선을 준비하실 것이고, 재선을 준비를 하신다면
우리 군수님이 그리는 또 민선 7기죠. 증평군은 어떤 증평군을 만들고 싶으신지. 저는 아주 분명합니다. 네. 제가 재선 이 여부를 떠나서 네. 증평군은요. 네. 다른 자치단체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완벽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광장 민주 정치도 가능한. 무슨 얘기냐면 주민들을 불러 모아서 주민들과 직접 토론하고 직접 대화하면서 여러 가지 시책과 정책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시행해서 결과로 돌려드리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완벽하게 컴팩트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딱 하나 목표는 지방자치의 롤모델.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지방자치는 증평자치 해야 된다라는 롤모델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위해서 계속 그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경제는 경제, 문화는 문화, 체육은 체육, 그다음에 농업은 농업, 또 산업은 산업대로 여러 가지를 짜임새 있게.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는 군민 중심이라는 이야기가 그냥 군민 중심이 아니고요. 실제 군민이 중심이 돼서 군민들이 필요한 시간에 문이 열려 있고 국민들이 필요한 시간에 무엇인가 제공이 되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뤄내는. 그래서 이 지방자치도 지방정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방자치와 지방정부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냥 법인격이 주어진 또 제한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기준인건비나 그렇죠. 아니면 재정이나 이런 것들. 근데 지방정부가 되면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외교까지도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을 테니까 지방정부로서 확실하게 위치를 점하고 대한민국이 아닌 전 세계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증평군을 만들어내는 것. 이겁니다. 그러려면 삶의 질도 높아지고 주민들의 행복감도 높아지고 지역의 여러 가지 인프라와 시설들도 완벽하게 선진 시설로 가져서 그래서 누구나 오게 되면 이래서 증평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저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증평군민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증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HCN 시청자 여러분, 증평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아마도 증평군이 얼마만큼 더 도약을 하는지 아니면 더욱더 큰 지역으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반을 만들어낸 것을 제대로 키워내지 않으면 또 이것이 만약에 키워지지 않으면 증평은 굉장히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맞이해 있다는 것, 우리 HCN 시청자 여러분, 특히 우리 증평구민 여러분들께서도 더 잘 아시고 저에게 많은 힘과 응원을 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시기에 많은 응원 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노력을 하고 또 증평군이 충청북도를 넘어서 대한민국 특히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지역으로 만드는 데 더욱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아무쪼록 우리 군민 중심의 증평군, 또 군민을 위한 증평군, 또 군민이 행복한 또 세계적인 가장 롤모델인 우리 증평군을 위해서 우리 군수님 많은 역할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특집으로 마련한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이재영 증평군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